두 번째는 발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발표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발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가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를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발표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발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네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일 때.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성적인 성격 중에서도 본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발표 불안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을 둔감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럼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둔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확 늘리면은 그 공포증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하면은 성격도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게 돼요. 저희 학원에도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람들 앞에 자꾸 노출을 시켜보면은 점점 성격도 대담해지고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확 너무 많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잘 되지 못하면은 발표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오시는데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다가 중간에 한번 토시 하나가 틀리면은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저는 중간에 뭐 하나 틀리거나 그러면은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발표하다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는 경우는 뭐 잘하는 사람들도 한 10분 정도 발표하면은 몇 군데 정도는 틀려요.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딱 틀려도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은 발표를 잘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발표 불안에서 온전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표 불안 그 자체보다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먼저 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또 발표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덮어두고 그 다음 부분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슴에 꽁꽁 묻고 있으면은 다음에 또 발표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과거에 발표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현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긴장감이나 떨림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인데요. 7번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완벽주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완벽주의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교육원에는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사장님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직원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에 걸맞는 그런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직원들이 우리 사장이 왜 저래?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임 같은 데서 회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회장인데 회장으로서 멋지게 말을 잘해야지.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회장이라는 존경을 받을 만큼 잘해야 된다. 이런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도 사람이야.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표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만 잘 전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대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인데요. 마지막 8번째는 실제로 발표 능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내가 실제로 발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발표를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발표를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돼요.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말하는 능력을 키우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말은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떨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떨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자신의 영상을 촬영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보고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한 가지만 딱 있어서 떨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2가지,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긴장되고 떨리는 부분에서 잘 해방되셔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발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